안녕하세요. 풋볼원 포션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라면 이번 1월 이적 시장을 지켜보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은 성적이 급한 팀들이 수천억 원씩 쏟아부으며 패닉 바이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메뉴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보강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걸 두고 미디어에서는 메뉴가 드디어 장기적인 플랜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오늘 메뉴 이네오스 체제의 속내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해진 메뉴, 호구 노릇은 이제 끝났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네오스가 주도하는 메뉴의 재무적 결단력입니다. 그동안 메뉴가 어땠나요? 급하다고 이름값만 보고 데려왔다가 팀에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죽음만 퍼주다가 헐값에 내보내거나 자유계약으로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선수를 데려와서 결국 공짜로 내보내는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단의 자존심과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겨울에 로마 같은 팀들이 조슈아 지르크제이를 임대로 데려가고 싶어 했고, 마누엘 우가르테를 원하는 팀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주급이라도 아끼자 하고 보냈을 텐데, 하지만 이번엔 메뉴가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적정한 임대료나 이적료가 보장되지 않는 거래는 구단 가치를 훼손한다는 건데, 이런 독한 행보는 한편으론 낯설면서도 이제야 제대로 된 경영진이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대충 하다가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캐릭이 증명한 내부 자원의 힘, 영입이 없어도 구단이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마이클 캐릭 감독 대행의 공이 정말 큽니다. 사실 아모림 감독이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 팀이 다시 무너질까봐 걱정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캐릭은 부임하자마자 아스널과 맨시티라는 거함을 격파하며 실력으로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주제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코비 마이누입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마이누가 벤치에만 머물 때 저도 이 재능을 왜 썩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캐릭은 오자마자 마이누를 선발로 복귀시켰고, 마이누는 최근 3경기 연속 90분 툴타임을 소화하며 메뉴 중원의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드지는 마이누의 이런 활약을 보면서 굳이 지금 당장 1,500억 원을 들여서 외부에서 미드필더를 수혈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내부 자원을 활용해서 성적을 내고 있으니 굳이 겨울 시장에 거품 낀 가격에 선수를 살 이유가 없어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이건 감독이 팀의 자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아주 영리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구단 입장에서는 캐릭 감독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 또한 캐릭 감독에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2028년 우승을 향한 실탄 비축의 시간. 메뉴의 최종 목표를 2028년 프리미어리그 정상 탈환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 1월의 침묵은 결국 올여름을 위한 폭풍전야라고 봐야겠죠. 이번 겨울에 아낀 자금과 고액 연봉자 정리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한화로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 타겟 리스트를 보면 구단의 의중이 명확합니다. 카세미르를 대체할 카를로스 발레바나 아담 워튼 같은 전코 검증된 자원들을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수들의 몸값이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사이인데, 겨울의 거품을 피하고 여름에 확실하게 베팅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현재 메뉴는 일정 면에서도 유리한 구지에 있습니다. 유럽 태양전이 없고 FA컵 일정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리그에만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현재 스쿼드의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조직력이 다져진다면 영입 없이도 4위권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메뉴 영입 리스트는 어떻게 될까? 1. 카를로스 발레바, 브라이튼, 수비형 미드필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브라이튼의 신성 카를로스 발레바입니다. 현재 메뉴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탑 타겟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세미르 선수가 이제 전성기를 지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할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절실한 상황인데, 파브리지오 로마노 같은 공신력 있는 기자들도 메뉴가 발레바를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두었다고 언급하곤 했습니다. 단순히 공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기동력까지 갖췄다는 점이 메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이 영입이 성사된다면 중원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담 와튼, 크리스탈 팰리스, 중앙 미드필더. 다음은 잉글랜드의 미래로 불리는 아담 와튼 선수입니다.
메뉴가 최근 재무적인 결단력을 보이면서 무작정 비싼 선수보다는 실속 있는 유망주 영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와트는 그 정점에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 줄기를 보는 눈이 워낙 탁월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 더 자유롭게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쉽게 내주진 않겠지만 메뉴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려 한다면 반드시 데려와야 할 조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요 우파메카노,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수비진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뮌헨의 센터백 우파메카노입니다. 해리 맥과이어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메뉴는 2026/27 시즌에 핵심 수비수로 우파메카노를 낙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유계약 FA 시장에 나올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서 메뉴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일 텐데요.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수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요로와 같은 젊은 수비수들과 짝을 이룬다면 메뉴의 뒷문이 한층 더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 엘리엇 앤더슨, 노팅엄 포레스트, 중앙 미드필더. 최근 메뉴의 영입 기조가 EPL 내에서 검증된 젊은 재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느끼셨나요? 저는 은베모와 쿠냐 같은 검증된 자원을 데리고 와서 팀이 살아나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이번 영입 리스트의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노팅엄의 엘리엇 앤더슨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로서 성숙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네오스 경영진이 약 1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면서 앤더슨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원이라 팬들의 기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 루이스 홀, 뉴캐슬, 레프트백. 마지막으로 왼쪽 풀백 자원인 루이스 홀입니다. 루크쇼 선수의 잦은 부상 이슈로 인해 메뉴는 꾸준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왼쪽 수비수를 찾고 있었는데요. 올해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루크쇼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반쪽짜리 선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1세의 젊은 나이에 뉴캐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루이스 홀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홀이 합류하게 된다면 기존의 패트릭 도르고 같은 선수들을 조금 더 공격적인 윙어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까지 얻게 되는데요. 이런 멀티 옵션을 고려하는 모습이야말로 최근 메뉴 경영진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가져올 결과는 결국 이번 1월 메뉴의 행보는 무능함이 아니라 명가 부활을 위한 아주 차갑고 치밀한 설계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클리프 경이 가져온 이 시스템의 변화가 과연 2028년 우승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메뉴는 지난 10년 동안 방향성 없는 영입으로 매년 실패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영입 부재가 답답하더라도 구단이 세운 장기적인 로드맵을 이번만큼은 믿고 지켜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메뉴의 이번 영입 제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지금 당장의 성적을 위해 보강이 필수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런 인내야말로 메뉴가 다시 우승팀으로 가는 순서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